인물야당. 지관이 잡아준 이상한 명당. 소세양은 조선 초기 형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를 역임한 문신입니다. 그는 문장과 시문에 뛰어나 문용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용은 저울로 물건을 다는 것처럼 학문을 평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대제학을 달리 이르는 말이며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종신직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평가를 받은 소세양이 부친을 여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소자파는 의빈부도사를 거쳐 전라도 구례 영감을 지내던 중 중종 19년 73세 나이에 임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조 참의에 임명된 소세양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하여 부친의 죽음을 슬퍼하며 급히 내려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소세양을 비롯해 여러 형제가 아버지의 산소 자리를 정하려고 논의하다가 장지를 점치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혀를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혈은 풍수지리에서 용맥의 전기가 모인 자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산의 전기가 흐르는 산줄기를 용맥이라 하고 그 전기가 모인 자리가 곧 혈입니다. 혀를 귀신같이 잘 고른다고 하더군요. 하여 소세양 형제들은 그 지관을 찾아가서 뇌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지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지관은 산줄기를 살피다 문득 한자리에서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걸음을 옮겨 그보다 조금 떨어진 자리를 골라 명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천하명당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소세양 형제는 그곳에 묘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소세양의 막내 아우는 찜찜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지관이 잠깐 멈춰서서 뭔가 생각한 모습이 마음에 걸린 까닭입니다. 아무래도 지관이 알 수 없는 무엇을 속인 것 같다고 판단한 소세양의 막내 아우는 그날 밤 남몰래 그 지관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지관이 털어놓는 말을 엿듣기 위함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침 지관 부부가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씨를 위해 좋은 외자리를 얻었나요? 아내가 묻자 지관은 소리를 낮추어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둘도 없는 천하명당을 발견하긴 했다오. 어떤 땅인데요? 그 속에 신령한 벌레 3마리가 있어 삼형제 모두 벼슬이 높아질 명당이라오. 그러면 형제들 모두 출세하겠네요. 그렇지는 않다오. 그 땅은 명당이 틀림없으나 그곳을 가르쳐주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재앙이 따르기에 그보다 몇 자 남쪽에 있는 혀를 점쳐주었거든. 참으로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지관 부부의 대화를 엿들은 막내 아우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소세양에게 그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그렇다면 손을 써야겠구나. 소세양은 이튿날 이른 아침 아우와 함께 지관이 정해준 뇌자리에서 북쪽으로 몇 자 떨어진 곳에 장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뇌자리를 보러 온 지관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제가 잡아들인 외자리를 옮기면 큰 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관은 협박성 경고를 했으나 소세양은 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댁에서의 밀담을 우리가 다 들었어. 지관은 뜻밖의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세양은 더욱 확신하여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혈에는 틀림없이 큰 벌 3마리가 들어있을 터이니 절대로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1마리가 날아가면 한 사람이 귀하지 못하게 되며 2마리가 날아가면 2사람이 귀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 사람도 또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도 외자리를 계속 파시겠다면 소인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파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지관은 급히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소세양 형제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지관이 집에 도착했으리라 예상되는 시간에 묘혈을 마저 팠습니다. 흙을 헤치고 구덩이를 파자
그 밑에서 넓적한 돌이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힘써서 돌을 드러내자 과연 그 밑에는 큰 구멍이 있고 아기 주먹 크기의 벌이 3마리 있었습니다. 정말로 큰 벌이 있네. 순간 지관의 말이 떠올라 급히 돌을 다시 내려놓으려 했으나 채 덮기도 전에 벌 한 마리가 윙윙 날개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두어 바퀴 돌더니 그 벌이 쏜살같이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소세양 형제가 당황하여 벌이 사라진 방향을 보니 지관의 집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이거 곤란하게 됐군. 아냐, 미신일 거야. 소세양 형제가 이 같은 말을 할 때 지관은 막 자기 집 대문을 들어서서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참에 느닷없이 큰 벌이 날아와 벼락같이 지관의 뒤통수에 벌침을 쏘았습니다. 땅에 쓰러진 지관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이후 소씨 형제는 위로 2사람이 높은 벼슬을 하여 귀하게 됐습니다. 형 소세량은 대사관, 소세양은 판서까지 지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끝까지 벼슬 자리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또 형 소세량은 부친 장례 4년 후인 1528년 52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세량은 1524년 늙은 부모 복량을 주총하여 남원 부사를 자원했다가 과도한 송사 판결로 인하여 과로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유몽인은 지관의 꾀가 스스로 죽음을 불렀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소세양은 당대 미녀기생 황진이와의 연애로 유명합니다. 그는 일찍이 내가 요색에 미혹된다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벽계수와 지적선사 등 여러 명사가 황진이에게 수모당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벗들과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황진이와 딱 30일만 함께 지내고 헤어질 것이며 그 뒤에는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네. 친구들이 허세 부리지 말라고 하자 소세양은 자신 있게 내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황진이와 하루라도 더 지낸다면 자네들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좋네. 소세양이 이렇게 말했지만 친구들 눈에는 일단 황진이에게 접근하는 일부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세양은 한자로 석류나무 유 하나를 써서 보내 황진이 문장 실력과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황진이도 빙긋 웃으며 고기 잡을 한 글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문답을 알려면 한자와 우리말을 아우른 말장난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석류나무유의 우문을 한자로 바꿔 풀이하면 큰 선비가 여기 있으나 놀 수가 없네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진이의 고기 잡으러를 발음나는 대로 풀면 고기 잡으러, 즉 고상한 기생은 스스로 말하지 않네이니 놀고 싶거든 당신이 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고차원적으로 주고받은 2사람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져 30일간 계약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마지막 날 누각에서 황진이가 소세양 판서와 이별하다라는 시를 읊자 감동한 소세양은 너무 아쉬운 나머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하룻밤을 더 묵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황진이는 소세양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